법은 최고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다. 정규직 회사원으로 겉으로 보기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그냥 지나치게 될 것 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그는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1억 7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그런데 그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살펴보니 그가 근무 시간에 이베이나 페이스북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사실 그는 그의 모든 업무를 중국에 있는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일을 처리했고 1년 동안 3,500만 원을 지불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1억 이상의 순이익을 올리면서 회사에서는 전혀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그는 다른 회사와도 계약을 맺고 대행업체의 업무를 의뢰하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처리한 업무의 수준은 평균 이상이었다. 보고서는 간결하고 탁월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해고되었다. 만일 5년 전에 내 회사에 복과 같은 직원이 있었다면 나 역시 그를 해고했을 것이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발생한다면 오히려 그를 승진시키고 그의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을 처리한 방법을 배워 다른 분야에 적용했을 것이다. 법의 사례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의 이야기는 실제 비즈니스 세계에서 레버리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쪽은 레버리지하고 다른 한쪽은 레버리지 당한다. 아무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으로부터 돈을 벌고 있다. 이제 우리는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라는 사회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이 책은 변화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 자신이 믿는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갈 용기 있는 사람들, 삶에 천천히 시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책. 레버리지다.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는 국민의 약 20%가 부의 80%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20대 80 법칙을 만들어냈다. 이는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이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레버리지와 깊은 연관이 있다. 다음은 80대 20 법칙이 적용되는 사례들이다. 고객의 20%가 수익의 80%를 창출한다. 가치의 80%가 노력의 20%에 의해 달성된다. 부의 80%를 20%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20%가 노동의 80%를 생산한다. 가치의 80%가 하는 일의 20%에서 창출된다면 20%의 시간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시간에는 소득 창출 가치가 높은 일을 찾아내는 것이 더 전략적인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복리의 법칙을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렀다. 내기 골프를 살펴보자. 첫 홀에 1,000원을 걸고 그 다음 홀마다 거는 돈을 2배씩 늘린다고 하면 언뜻 보기에는 별로 큰 금액이 걸린 판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각 홀마다 돈이 2배로 늘어나면 9홀에서는 25만 6천 원이 된다. 15홀을 돌면 복리 효과로 인해 적은 돈이 엄청나게 큰 돈으로 늘어난다. 연못에 떠있는 수련도 복리의 법칙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수련은 매일매일 전날 덮었던 수면 2배의 면적을 덮는다. 처음 며칠 동안은 별로 큰 면적을 차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30일 후에는 연못이나 호수의 수면 전체를 덮는다. 기업의 매출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뒤에 숨어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시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 법칙을 이해하고 따르고 지키면 엄청난 가속도의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시간과 성과는 반비례할 것이다. 당신은 처음에 가장 낮은 성과를 얻기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이는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에 당신은 가장 적게 일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일을 수행하게 되고 성과는 복리 효과로 증가할 것이다. 이건 역시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변덕스럽고 새로운 것을 쫓고 비현실적으로 빨리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복리의 법칙과 반대되는 사고방식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가장 적게 일하고 큰 성과를 찾으며 어떤 일을 뿌리도 내리기도 전에 포기해버린다. 이렇게 되면 복리 효과로 불어나는 것은 고통과 불행, 낮은 자존감뿐이다. 오렌 버핏은 시간에 투자했고 복리 효과를 톡톡히 본 사람이다. 그에게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묻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최고의 기회가 있는 미국에서 살았고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오래 살았고 이자를 복리로 늘렸기 때문이다. 시간에도 세 가지가 있다.
낭비된 시간, 소비된 시간, 투자된 시간이 그것이다. 문제는 우리 모두 낭비에 중독되기 쉽다는 것이다. 무의미하게 소모시키는 낭비된 시간을 피하라. 소비된 시간은 경제적인 측면이나 정서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시간이다. 시급으로 일하는 것, 기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 시간을 돈과 교환하는 것이 소비된 시간이다. 당신은 잃어버린 그 시간을 절대로 되돌릴 수 없다. 소비된 시간으로는 지속적인 가치나 이익을 얻을 수 없다. 투자된 시간은 업무가 완료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수익을 올리거나 레버리지 효과를 제공하는 시간이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이익을 창출한다. 부동산이 대표적이며 지식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다. 네트워킹, 트레이닝, 시스템 멘토 모두 투자된 시간이다. 배당금은 투자된 시간에서 발생하지만 급여는 소비된 시간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다. 사람은 죽을 때 5가지 후회를 한다고 한다.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말았어야 했는데,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어야 했는데,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며 지냈어야 했는데, 자신을 더 행복하게 했어야 했는데, 확실한 것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 노동자와 자본가는 돈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혹은 개념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대하는 사고방식이다.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 돈을 버는 것은 힘든 일이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탐욕적이다. 내가 돈을 벌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거나 비판할 것이다. 부자들은 다음과 같이 돈을 대한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돈을 만들어내는 것은 비교적 쉬운 시스템이다. 돈은 거의 무한대로 어디에나 풍부하게 있다. 돈은 병을 치료하고 자선을 베풀 수 있게 하며 시간을 되돌려준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진정한 친구라면 더불어 성장할 것이고 아니면 떠나도 상관없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또는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야 한다.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일을 아웃소싱하여 당신 없이도 일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레버리지는 다른 사람들의 시간, 경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다.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투자하라. 자책감을 느끼거나 비용을 걱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어라. 팀을 구축하고 관리하고 리드하라.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모든 일로부터 당신을 분리시켜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긴급한 업무를 강요할 때 노라고 말하고 무시하라. 현재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일부 또는 대부분을 놓지 않으면 당신은 성장할 수 없다. 당신은 당신만큼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그들을 신뢰하라. 당신에게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분야에서 성장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놓아버려라. 레버리지는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를 나중을 위해 행복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성취감을 느끼는 삶이다. 당신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모든 것을 지금 이룰 수 있다.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레버리지 할 것인지 혹은 레버리지 당할 것인지. 저는 더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뵐게요.